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쐈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네. 쌤,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SLBM이라는 게 뭔가요? 서브마린 런치드 밸러스틱 미사일, 그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미사일 하면은 날아가는 그 모습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아주 저고도로 조그만 소형 엔진, 제트 엔진 가지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력이 낮아가지고 음속 이하로 가서 중간에 요격당해요.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강한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까지 이탈해서 그다음에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속력이 빨라요. 마하 음속 20배.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SLBM의 유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의아해하는 것이 어떻게 물속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냐. 이런 기술을 홀드런치를 하고 홀드런치. 홀드런치가 영어로 홀드 냉발사라는 얘기거든. 잠수함이 수면 한 15m 내지 20m에서 미사일을 아주 강한 가스로 밀어내요. 마치 공기총으로 팍 밀어내듯이. 그러면 그 미사일이 한 수면상 한 10m까지는 그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홀드런치. 이 기술이 좀 저 잠수함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단하네, 기술이. 그리고 이번에 도산안청함에서 6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 발사관이 설치됐고, 그래서 이번엔 시험 발사를 성공한 거죠. 400km 성공했어요. 쌤, 그러면 SLBM 발사 북한도 봤을 텐데 북한에서는 반응을 뭐라고 왔나요? 북한은 자기들이 먼저 했다. 한국은 지금 초보 단계,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평가절하를 했다. 네, 이렇게 평가절하한 볼수 거죠.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2016년도하고 2019년 두 번을 했어요. 2016년도에는 2,000톤급 잠수함에 딱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도록 시험 발사용으로 딱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0km를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바지에서 쐈어요. 바지에서. 그런데 지금 SLBM은 개발했는데 실질적 운용할 잠수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우리는. 북한은 7번째 SLBM을 개발해서 성공했다, SLBM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쏘고 나서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여론이 확 움직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3개가 왔었어요. 항공모함이 엄청난 전력이에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이제 풀으면서 그래서 비핵화 나온 거예요. 비핵화 협상하라. 그리고 이제 전쟁 안 했죠. 북한이 오늘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대체 SLBM이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미국이 그렇게 막 항공모함 그걸 막 갖다 댈 정도로. 이게 이제 핵무기를 운반 수단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째는 ICBM, 대륙간 단도탄. 세 번째가 SLBM. SLBM이 맨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ICBM하고 전략 폭격기는 인공위성하고 뭐 레이더 이런 시설 발달되니까 다 알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방향은 알잖아요. 근데 SLBM, 잠수함 싣고 가면 어디서 나올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SLBM이 현존 무기체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체계이고 위력이 커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적으로 이거를 1990년도 초반부터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서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SLBM 발사 기술 습득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2006년부터 한 13년, 15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는데 사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 않겠다는 게 우리 강력한 정책이니까 참고 있는 거죠. 쌤, 근데 우리나라가 비핵화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SLBM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예?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 강림 말이죠. 씨 그런 것은 아닌데. 성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강림 씨 강력한 지지자셨습니까? 아니, 저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이 평화가 유지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하고 있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SLBM 기술을 완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싸움 못하는 거랑 몸이 되게 좋은데 야 하지 마. 아, 느낌 안 싸울 거야. 이런 느낌인 거를 약간 다른 느낌인 거야. 그렇죠. 민상 씨는 서 있으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아니고. 오늘은 좀 곰돌이를 입고 와서 약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SLBM을 개발했다는 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혹시 잠수함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잠수함은 세부에 있는 창식이 형이 운영하는 노란 잠수함밖에 없어요. 노란 옐로우 서브마린. 예. 옐로우 서브마린 저 노래도 있어요. 옐로 서머린. 오 이게는 안 된다. 형 역시. 역시. 이게 내 팝송. 그러면 이제 잠수함은 네. 추진 방법을 따라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줄여서 디젤 잠수함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 그건 우라늄 원자로로 가는 잠수함. 그 중에 이제 디젤 잠수함은 그 디젤유 아시죠? 디젤유. 네. 그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걸로 엔진을 작동해요. 엔진을 작동해서 발전기를 돌려. 사람 크기만 하는 그 축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큰 건전지가 그 함정 무게의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많아요. 거기다 충전시키고 물속에 들어온 공기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전지에 있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물속에서. 한참 다니다 보면 전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 돼. 그래서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왜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엔진을 돌려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은 공기가 있어야 엔진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녀들 같이 스노클을 해요. 잠수함도 선체는 물 아래 두고 저 두꺼운 부분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관 스노클 마스트 그래요. 그래서 항상 틈만 나면은 스노클을 해놔요. 네. 차징을 해놔야 유발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가 잠수함이라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물속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한계가 좀 명확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탄 디젤 잠수함은 풀로 충전해서 내려가면은 물속에서 네. 11km 속력 이하. 그러니까 자전거 좀 천천히 타는 거. 이 정도로 한 4일 정도밖에 못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아웃하면은 잠수함이 아니라 깡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가라앉아요, 떠요?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지도 못하고. 그냥 딱, 이게 균형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조절하죠. 완전히 전원이 아웃 안 되게 이제 조절을 하죠, 미리.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조 장치들이 개발해서 좀 오래 있을 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IP 그래요.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전 파워 해가지고 시스템 해가지고 그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 나오죠. 그리고 산소와 수소 역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그 전기가 나와요. 그 전기를 사용하면은 한 17일, 7, 8일을 다닐 수 있어요. 그걸 AIP라고 해요. 그리고 소년이라고 도산 한창하면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주 이상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쌤, 물 속에서 3주라고 생각하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3주치를 한 이나 씨는 생활 이야기 좀 클 수는 있습니다만 3주는. 우리나라 비핵화 선언을 한 국가잖아요. 그러면 핵 잠수함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가요? 사실 핵잠수함은 우리는 없어요,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갖고 싶다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게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게. 야 이게 참 이거. 근데 이제 지금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41개국, 532척인가 돼요. 근데 그중에서 핵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인데 이게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지? 힘 있는 나라만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나라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68척인데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14척이에요. 러시아는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12척. 핵잠수함은 38척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미국 잠수함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지금 신경전을 쓰고 있어요. 따라다녀. 핵무기를 못 쏘게. 서로 육상에 있는 핵기지는 우리가 다 인공위로 감시하잖아요. 핵기지는. 근데 물속에 핵무기를 감추면 감시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감시를 해요. 근데 미국, 러시아가 지금 군축하겠다고 점점 조금 이게 좀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군축하겠다고 했는데 ICBM, 대륙간 탄도타 이런 걸 줄였어요. 그런데 잠수함권은 별로 안 줄여요. 물속에 숨겨놓고 약간 최후의 수단 보루 이런 그렇죠. 것 같은 의미군요.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거는 잘 안 줄여요. 그리고 새로운 잠수함을 또 만들어내고. 쌤 보니까 확실히 좀 서구에 돈 있는 나라들은 잠수함 전체 중에서 핵 잠수함이 거의 100%고 조금 돈이 좀 부족해 보이는 나라들은 비중이 좀 떨어지네요. 핵 잠수함. 그렇죠. 미국은 제일 돈 많이 쓰는 나라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줄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러시아 GDP가 지금 한국보다 더 적어요. 굉장히 줄여가고 러시아가 엄청 줄인 거예요. 근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잠수함 구축함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이 미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알려진 것만 이 알려진 정도고 것만 실제로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인스 파이팅 쉽이라고 있어요. 제인 영감. 거기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요. 이게 올해의 데이터니까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이해해야 되고 정 궁금하면 한번 다녀오시고. 제가 해저 10m를 못 들어가가지고. 그럼 북한도 그 핵 추진 잠수함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은 없는데 디젤 잠수함 숫자는 제일 많아요. 86척. 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 그러냐? 저 6.25 전쟁 때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가 제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모든 연합국의 물동량이 다 부산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잠수함 갖기 시작. 우리보다 30년 먼저. 근데 2016년도 SLBM 북한이 이제 개발 성공했다 했잖아요. SLBM 잠수함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예측을 했죠. 쟤들도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했는데 올해 1월 5일 날 이제 모든 심사가 끝났다. 지금 설계도 끝나고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SLBM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걸로 무장하면은 심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을 할 걸로 지금 보이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좀 한 가지는 아까 저 데이터에 나왔지만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무에 따라서.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었죠.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상대의 비수 역할을 하고 핵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그 잠수함을 쫓아다니며 추적 감시하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고 그다음에 수중에서 수상 전투를 하고 항공모함의 맨 전방에 가서 보호해주고 이를 공격
핵 추진 잠수함 그래요. 두 가지. 어. 근데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SLBM도 개발하고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했다 했어.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히 잠수함 만들어내면은 아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만들어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잠수함 몇 대나 있나요, 쌤? 우리나라는 지금 디젤 잠수함 네. 19척이 있고 지금 2척은 만들고 있어요. 곧 나와요. 그럼 21.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21척을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잠수함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올랐다. 잠수함 그 강국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랭킹 한 3, 4위? 그래요. 일본, 중국, 인도 이 정도가 우리가 비슷해요. 사실 근데 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좀 후발주자 아니었어요? 그렇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손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장보고함을 인수한 이후에 지금 28년 됐거든. 근데 15년 만에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독일에서 사온 1,800톤짜리를 또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장보고함하고 손원일 그 1,800톤, 1,200톤짜리는 원자재를 사다가 건조했고 그걸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내에 만들어낸 거니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앞서갔다는 거죠. 그럼 저 인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제가 어디서 있어요, 아마 그저 어디에. 있으시죠? 저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 건데. 같은데 오. 멋있다. 소련 때. 오, 소령 때. 이때 이제 인도 인수식이거든. 여기에 기가 독일 기가 있다가 한국으로 딱 바뀌었어. 그때 울은 사람 많아요. 감격. 왜냐면은 그 당시까지 해군에서는 잠수함을 갖는 게 꿈의 무기치기라 했어. 왜냐면은 그 당시 때 잠수함이 없었으니까 잠수함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가졌으니까 독일 기로 딱 바꾸는 순간에 감격한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안창호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안창호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예. 오. 멋있다 이거. 진짜 묵직하네요. 그 자체로 어뢰같이 생겼네. 이야. 바다에서 보면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질까요? 아니 뭐 잠수함 건조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뭐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 우리도 이제 책 추진 잠수함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동도 트지 않은 북한 심포 앞바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수면 위로 솟구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갖고 싶죠. 차이가 월등하니까. 그렇죠.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핵추진잠수함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배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 나왔잖아요. 3,000톤급. 그다음 원자로는 우리가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UAE, 요르단 이런 데. 네. 그래서 기술력을 집합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죠, 우라늄. 네. 우라늄은 핵연료 아니에요, 핵연료. 핵무기를 만든 연료. 그렇기 때문에 IAEA, NPT 이런 데서 감시를 해요. 혹시 핵무기 만들까 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오는 우라늄은 대부분 미국에서 사와요. 미국의 원자력 협정에 어떠한 이유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농축이라는 거는 천연 우라늄 용광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순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0% 이상이 돼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북한의 SLBM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는 추진체로만 사용하는데 이때는 20% 미만으로 하겠다. 요거를 용인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배만 만들겠다. 네, 나머지는 우리 기술이 다 있다. 그게 현 주소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무조건 막 우리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지구촌이 조금 더 평화롭고 사실 그런 위협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를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규율을 정해놓고 도미노 같이 이렇게 확산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쌤, 근데 왜 호주에는 왜 주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데 외국을 지원해 준 건 1958년도에 영국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동맹국이 한 번도 지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호주를 한 거는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태평양 진출을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워가지고 호주, 그다음에 인도, 일본, 미국 해서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이 계속 미국 도전장을 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강력히 하자. 호주 네가 좀 더 역할을 해라.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주면은 순식간에 중국 인근에 와서 방어도 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야, 좀 돋는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 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지원할 그런 가능성은 현재는 좀 안 보이는 건가요? 호주처럼? 미국이 오커스 동맹 발표하면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하면서 딱 한 번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국제적인 안보 상황은 항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1921년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뿐이다.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데서 어떤 위협이 와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해군은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물리쳐야 된다. 육지로 오기 전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군력을 건설해야 된다. 그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 잠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함정.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잘 쓰는 이런 군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해군들이 잘 지켜줄 겁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